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평일 오후의 이 시간이 서로에게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위치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 안철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인사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당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대선 때 제가 열망을 담아내지를 못해서 많은 분들께, 청년분들께 실망을 남겨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 몇 달간 참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 치르면서 혹시 당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150석 이상의 여당이었는데도 이 지방선거 참패하면서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섰습니다. 지금 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5년 후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려면 이번에 안 나서는 게 맞다고 많이 걱정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이 사라지고 나서 제가 제 경력 관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정말 없어지면 안 될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걸 막고자 제 미래 계획 다 잊어버리고 저는 당 살리러 온몸을 던져서 나선 겁니다.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안 되는가? 여기 계신 청년 당원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당 당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의당이 없었을 때는 양당 체제였습니다. 두 당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당이 있으니까 한 당이 있으면 경쟁 안 하는 거 당연하고 두 당이 있으니까 경쟁하겠지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당만 있을 때는 어땠느냐? 두 당만 있을 때는 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실수하면 반사 이익 얻어서 그냥 권력을 잡습니다. 그렇게 국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서로 실수에 따라서 권력을 주고받고 하는 그건 진정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드는 예가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갈 때 예를 많이 듭니다. 옛날에 지금 아마 아주 저기 청년들은 나이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제주도 갈 때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개니까 경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두 항공사가 있었어도 경쟁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매년 요금 오르고 그리고 서비스도 참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항공사들이 제주도 가게 되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즉 경쟁이 정말 심해져야 고객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치열하게 정당끼리 경쟁을 해야
고객인 국민에게 좋은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두 당만 있을 때는 실제로 경쟁체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정치에서의 경쟁이 시작되고 국민 무서운 줄 정치가 알게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렇게 새롭게 판이 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의당이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역사가 퇴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온몸으로 맡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섰다는 점, 여기 계신 청년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꼭 그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혼자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 때 비상식적인 처리로 인한 청년위원회의 당원 당규가 변경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위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의 목소리가 국민의당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원래 사실 이렇게 개인 의견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한번 해주시죠. 청년 위원회 나이를 만 39세 이하로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른 당에 있었을 때 그때 청년 나이가 45세로 되어 있어서 45세 이하가 청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 30대의 지금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과 40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이라고 하면 우선 20, 30대가 주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또 거기서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0대, 50대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해서 청년 나이를 39세 이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앞서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그걸로 해서 표명을 했고 그걸 보고 또 많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입당하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번에 다시 청년 연령 기준이 45세로 다시 사실은 후퇴한 겁니다. 물론 그건 이제 당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도 지금은 당원의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40대는 40대 나름대로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그 자리를 만들고 이 청년위원회만큼은 20대와 30대의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위원회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된다면 다시 청년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들, 물론 저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당내 여러 공감대들을 형성해서 꼭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질문자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사실 다시 토론한다고 해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관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우리 청년들이 국민의당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은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지역이나 토론에서 계속 보면 지역 감정으로 싸우고 결국 토론을 일자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뭔지, 또 청년들이 청소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멘토적인 부분을 만들고, 또 청년들이 장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멘토적인 시스템, 그걸 먼저 배워나가고 또 먼저 앞장서서 열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시스템적이라든지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조금 이걸 바꾸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선거구제가 좀 이렇게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런 선거구제 개혁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나온 이유도 지역 갈등에 대한 거라든지 양당 체제에 대한 걸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이번에 기회가 좋은 건데, 이번 기회 했을 때 이런 거를 좀 바꿔보실 분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우리 전 대표님도 확실히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연관돼서 질문을 하자면 선거구제 개편하는 데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선거구제 반드시 개편돼야 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왜냐? 제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당제라고 하면 국민들이 양당끼리 서로 노력하지 않는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미래가 없다, 한국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당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즉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만 뽑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양당제에 극도로 효율화되고 양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정말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이 제도를 뒤집어 엎은 게 작년 총선입니다. 사실은 선거혁명이라고 불러야만 마땅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후세에 평가될 겁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양당만 존재할 수 있는 선거 제도에서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다시 양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고, 이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이 아니라 3명 정도를 뽑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30%의 지지만 가지고도 거의 한 40%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게 양당들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민심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초과 의석을 국회에서 가지다 보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합의가 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의 민심의 지도, 즉 정당 지지율과 국회 내 의석수 분포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합의된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갈등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이런 제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예, 선생님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신 거 참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청년위원회가 이 활성화가 지금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딜이 있을 때마다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당내 청년 역할의 어떤 확대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 부장에 대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떠한 부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청년위원회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데, 말씀하다시피 오히려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관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성정치의 동원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 중에는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그 청년위원회가 소속이 지역구입니다. 지역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나 또는 그 원외 위원장, 그러니까 현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정당 차원에서 맡고 있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소속 청년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좋은 인재를 등용하면 그 청년이 성장하면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동원할 때 잘 협조해주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인재들이 정당에 잘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그 구조가 저는 바꾸지 않으면 청년위원회가 제대로 동작하기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청년위원회 개혁 방향은 청년위원회를 그런 지역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것을 중앙당 소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함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초의원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 직접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러면 사실 그 청년들이 커가면서 지역위원장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그게 지역위원장이나 청년에게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걸 만들어야 당도 살아나고 그리고 국민께도 좋은 겁니다. 정치는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당 내에서도 치열해야 됩니다. 당 내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그건 당을 위해서도 또 그 기득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당 차원의 청년위원회, 전국 청년위원회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거기가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그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이런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즉 청년위원회 그 개혁 방향은 전국 청년위원회가 청년위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인재 영입과 육성을 함께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지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우리 당도 다른 당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청년들이 많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당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기득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기득권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다른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의당 다른 분들, 뭐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청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경쟁, 그러니까 사실은 기득권이 문제인 것이 실력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검색할 때 외국에서는 구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의 뭐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구글 해서 창 하나만 있어요. 언뜻 보면 야, 저 그냥 그 거저 먹는구나. 야, 뭐 저렇게 쉽게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기술을 사용자들은 모르지만 매일 몇 개씩 거기에다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창 하나인데 내부 기술은 계속 혁신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도 보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노력 안 해도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노력해도 1등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안 좋은 거죠. 중소기업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기업은 노력 안 해도 1등이 유지되니까 그냥 노력하지 않다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둘 다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이건 도전자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대접받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정당 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정치 시작한 겁니다. 청년들에게도 정말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할 때는 반칙 없는, 아버지가 누구고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라서 또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만으로, 노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너무나 뒤처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당 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정당 내에서도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계층, 정당 내에도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그 역할 꼭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좀 약간 투덜대는 내용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교육 시스템이 일단 없습니다. 정치가 뭐예요? 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젊은 친구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겠죠. 물론 과목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작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치다, 또는 고등학생들이 또 이제 대학교로 가더라도 군대를 가야 되고 중간 공백기도 있다 보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또 스펙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바쁘면 돈벌이가 너무 치중되다 보니 당연히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저도 45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45 중년은 중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그걸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걸 해결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계속 대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원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당내 연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이계한 전 의원께서 연수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들에 대한 교육, 청년들에 대한 교육,
제대로 하고 치열하게 함과 더불어 당원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 대상의 강좌를 계속 개최하면서 우리 당을 알리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당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어느 당에도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도 조금 딴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이번에 처음 당원으로 가입하신 분한테 이런 불평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주일 동안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고민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어디서도 하나 당원 가입했다고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축하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냥 버려두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답니다. 아니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했나. 아무도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당원에 왔다고 아무도 환영해주거나 좋아해주거나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정치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지만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할 기회도 갖고 싶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무리 작은 대학교 동아리라도 신입이 있으면 전원이 나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결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 신입 당원들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종의 공채 1기, 공채 2기 이런 식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기간별로 이렇게 다 모이시라고 하고 그분들께 기본적인 우리 당의 소개나 또는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수원을 통해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시민 대상으로 강좌를 열어서 우리 당 소개도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저는 강화라는 말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하는 게 그게 이제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안 하나. 그러면 지금 다른 당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번에 청년 정치학교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국회의원들 같은 분들 가서 실질적으로 정치 업무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한 거기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공천권까지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국민의당은 유일하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중이다 보니까 이제 임시 지도부가 그런 일까지는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늦춰졌지만 우리도 정치 아카데미 또는 청년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을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질문.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자기 지방에서도 소리 좀 크게 지방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방선거는 전국에 있는 253개 지역구에서 치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대표는 그 지역들 가서 이제 당원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일반 시민 대상의 만남의 기회 또는 미니 강연 그리고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서 인재 영입까지 열심히 저는 전국을 다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좀 모든 청년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안철수 딱 하면 전부 다 엄지척을 들었거든요. 근데 정치를 시작한 후에는 혹시 삶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건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든 저는 항상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했던 뭐 V3 만들었던 일이라든지 대학 교수하면서 청춘 콘서트를 했던 일이라든지 회사를 하면서 그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업으로 만들었다든지 저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정치에서도 이제 다당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치열하게 살아왔고 항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혼자 가진 게 아니라 의사일 때 의료봉사했고 그리고 V3 만들면서 무료로 나눠줬고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지금의 안랩 창업한 다음에 1,500억 기부해서 기부재단 만들고 그리고 대학 교수하면서 청춘 콘서트 통해서 함께 그 호흡하고 위로하고 저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삶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이야기를 주로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불호가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제 진심,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 이제 질문 말고 제안하는 시간 뭐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한 분 정도 제안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후보님뿐만 아니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청년들과 당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꾸 청년들이 어떤 청년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해도 당이란 게 결국에는 실제 선거를 이제 목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이제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후보님께서 내신 공약이 이제 청년 의제로 활동할 수 있게 청년은 중앙 집중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라는 공약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만큼 청년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할 목적으로 사실 정치 활동할 시간이 없고 결혼한 분들은 집에서 제발 좀 거기 좀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막상 와서는 또 뭐 지역위원회니 무슨 회니 하면서 또 이게 열심히 해도 이게 잘 결과도 없고 항상 그런 거에 반복이고 또 선거는 시작되고 또 나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이제 청년 의제를 이제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제안, 예, 하나 더. 제가 안 후보님 예전에 기업 경영 마인드 쓰셨던 영혼의 승부사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입문하시고 나서 또 거기에 느낀 또 정치 쪽에 관련된 그 책을 하나 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거의 한 3년마다 한 권씩은 쓴 것 같아요. 2, 3년마다 한 권씩은 계속 꾸준히 책을 썼는데 이제 정치하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책이 바로 그 안철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정치하면서는 지금 책을 못 쓰고 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생각해보면 거의 매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꾼 것 같아요. 매년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는 뭐 대형 사고까지는 아니고 예, 그런 일들을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리하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것만 지금 제가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거는 한 권이 아니고 진짜 여러 권 낼 수 있지
자, 여기까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협소설. 아, 예. 예, 아. 이거는 뭐 질문도 아니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그냥 안철수 후보님한테 바라는 점인데, 제가 저 또한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배워가는 단계인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을 좋아하게 된 경위가 정치인 같지가 않고 그냥 너무 친근한 이미지가 좋아서 저 사람은 뭐지? 라고 이제 궁금증을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뭐 기부 아니면 V3 등등, 이게 이 사람의 업적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과연 나라면 저렇게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내가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요즘 조금 안타까운 건 뭐 대선에서 실패했다, 뭐 실패하자마자 다시 뭐 당대표로 나왔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언론화되고 뉴스화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뭐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님이 순간 아까 옆에 앉으셨을 때 살짝 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또 몇 분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또 친근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근한 이미지를 타 의원들이나 타 대표들과 달리 이 친근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쪽에는 어떠한 이게 만들어지신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땐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예. 저 정치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상대방이 왜곡하려고 하죠. 특히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미지다 보니까 이미지 왜곡 시도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인터넷 생방송이나 또는 예전 대선 막판에 걸어서 국민 속으로 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만, 제대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뭐 매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런 오해나 이미지 왜곡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면 돌파의 삶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제가 정면 돌파, 사실 의사 그만두고 창업하고 회사 잘 되는데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다시 또 정치 시작하고,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해서 또 정면 돌파하고, 사실은 이번도 지금 정면 돌파 아닙니까? 당을 살리기 위함인데 어떤 다른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지금은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당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계속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얼굴 찌푸리고 심각하게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하는 건 하는 거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둘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가져가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면 돌파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 인상이 부드럽다 보니 또 상대방들은 저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왜곡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온 일들을 보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왜곡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청년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청년들의 소리가 분명히 국민의당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후보님? 예.
우리 짧은 시간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안철수 후보님께서 청년들이여 하면 우리 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청년들이여!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투표 독려하는 팜플렛 들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뭐 하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뭘 하나 할까요? 같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 둘 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더. 자, 일단 하나, 둘, 셋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화이팅 한 번 해서 두 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이번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